안녕하세요, 벨마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화장품 용기는 저희 화장품 업계에서는 바로 1차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첫 번째로 감싸고 있는 용기라고 해서 그래서 1차 용기입니다. 그러면 단상자는 2차 용기겠죠? 이런 식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1차 용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내용물 정말 중요하죠. 우리 피부에 직접 쓰는 거니까요. 근데 소비자가 내용물을 쓰기 전까지 어떤 것들을 보고 그 내용물을 구매해서 사용을 할까요? 바로 이쁜 용기와 단상자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은 감성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적 요소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기본적으로 한 3,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바틀이요. 이런 걸 일반 바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튜브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좌타입이 있습니다. 크림 용기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런 샘플 파우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말 커 보이는 용기들인데 보면 50ml, 55ml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용기와 이 용기 정말 많이 차이나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얘도 50ml, 얘도 50ml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일까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글라스 타입의 용기, 좌타입 용기인데요.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중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1중과 2중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만 막상 안에를 열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용기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속아가지고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것에 많이 지불을 하시는 편이죠. 비싸 보이고 프리미엄적이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물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보다는 용기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이중 용기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유리 용기는 좀 단순하지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용이하죠. 이렇게 좋은 착시 효과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용기 업체들이 이중 용기를 진짜 이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랑콤이나 시슬리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용기 업체들의 용기를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타입의 용기를 이제 수배를 하실 때에는 먼저 어떤 용량을 하실지 먼저 정하고, 예를 들어서 50ml면 50ml다 이렇게 정하시고, 실제로 딱 타겟하고 있는 용기가 정확히 없으시면은 내가 원형 둥그런 모양의 그런 좌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딱딱한 네모, 스퀘어 모양의 용기 스타일을 할 것인지 그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뿅뿅뿅뿅 하고서 구부러지는 이런 미들 브로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얘는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헤비 브로우라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실제 유리예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크게 차이는 모르시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의 그립감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이제 재질에 따라서 가장 물렁물렁한 이 친구가 미들 브로우 친구, 그리고 패트 타입 이런 친구들이 가장 이제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미들 브로우 이렇게 있고 헤비 브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게 바로 유리 용기예요. 플라스틱보다는 확실히 비싸죠. 하지만 요새는 친환경 용기를 굉장히 소비자들도 많이 같이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렇게 조금 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리 용기를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추세입니다. 바틀 타입의 이제 제형을 선택을 하셔서 그런 용기를 만드셔야 할 경우에는 먼저 역시 당연히 몇 미리로 하실지를 정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150ml짜리로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재질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트 타입, 그리고 헤비 브로우도 있고 미들 브로우도 있고 유리 용기도 있고요. 친환경적인 용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지 가격에 따라서 좀 정하시고 컨셉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재질 외에도 이제 이 용기가 가지고 있는 숄더 부분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숄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게 컨셉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퀘어죠. 네모난 스퀘어로 되어 있는 용기는 라운드 숄더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로 할지, 뭐 스퀘어 숄더로 할지, 그리고 목은 어떻게 좀 위로 빠져져 있는 이런 식으로 위로 좀 빠져져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캡으로 아예 감싸져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는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구체화를 해놓으시고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감싸고 있는 이런 캡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런 스크류 타입의 캡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의 캡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미리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튜브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튜브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미리수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이런 종이 재질의 튜브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찢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전에 찢긴 했는데 이렇게 쭉 찢어지는 이런 종이 재질의 또 나왔고요. 이거는 100% 종이냐고요? 아닙니다. 여기 안에를 보시면 살짝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바깥은 종이 재질인데, 이렇다 보니까 100% 플라스틱은 아니고 100% 종이는 아니지만 한 60%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종이 튜브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튜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PE 튜브라고 해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PE 튜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PE 튜브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겹도 굉장히 달라요. 뭐 3겹짜리가 있고 5겹짜리가 있고 여러 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라미네이트 튜브라고 해요. 이것도 라미네이트 튜브. 그리고 연고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알루미늄 튜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추해요. 좀 이게 좀 쓰면은 여기가 손에 묻어나기도 하고 좀 고객들 클레임을 많이 받았던 그런 튜브라서 사실 많이 추천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튜브, 이런 식으로 요새는 이제 친환경 소재인 것들 많이 찾게 하셔서 이제 종이 튜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도 어떤 캡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를 스크류 타입의 캡이라고 하고요. 스크류 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원터치, 한 번에 터치에 딱 열린다. 이걸 원터치 캡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터치 캡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펌프 타입 보시면 위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총알 캡, 이건 총알 캡이라고 해요. 총알 캡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길다랗게 빼가지고 스팟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쓰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용기를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튜브나 뭐 바트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용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재질을 당연히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샘플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갖고 온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신 그런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요청해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초이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결정을 하신 뒤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된 용기를 제조사에 보내서, 그러니까 내용물 제조사죠. 내용물 제조사에 보내서 이 내용물과 이 용기가 잘 적합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CT 검사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제조사에 보내서 제조사가 이 앞에 나온 토추 같은 것들이 잘 맞는 건지, 그리고 흐름 점도가 이제 다 다르니까 적합한지, 또는 뭐 그 안에 내용물과 그리고 용기의 재질이 혹시라도 반응하진 않는지 등등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CT 결과가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기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동일한 용기더라도 후 가공, 그러니까 그 뒤에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는 정말 재밌는 친구랍니다. 이렇게 반들반들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무광 코팅을 해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되게 다양하죠. 이런 후가공 관련된 거는 사실 한 편을 따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컨텐츠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